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보데글림트에게 3대1로 패배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시티가 이길 줄 알고 입중계를 못하고 다른 일을 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아인누리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고요. 이 경기에서는 로드리가 또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퇴장당하기 이전부터 시티가 이미 경기를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경기가 됐었고요. 또 인조잔디 구장이라는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시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지쳐있다고 느꼈고 보데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티는 뭐가 잘 안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보데글림트의 간격을 좀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티가 11대 11일 때 전반전에 공을 이렇게 돌리는 플레이를 할 때 선수들이 저 대형을 크게 안 벗어나고 4-4-2 베이스 수비로 자기 공간을 잘 틀어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수비는 결국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데 선수들이 한 덩어리로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블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압박 강도를 되게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좋았고요. 팀적으로 많이 뛰다 보니까 동료의 빈자리를 다른 선수가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티가 되게 뚫기 어려워했습니다. 또 인조잔디 구장도 시티 선수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죠. 근데 저는 잔디의 질이 안 좋거나 좀 저런 식으로 달라졌을 때는 수비하는 선수와 공 돌리는 선수 어떤 사람이 더 불편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공 돌리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발로 뛰는 것보다는 공을 컨트롤하면서 뛰는 게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티가 저런 간격이 좋은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았죠. 또 보데는 롱볼 후 세컨볼 싸움을 노리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보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주로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은 그런 언더독들이 자주 씁니다. 동유럽의 프라하 같은 팀들도 앞쪽에 빅맨을 냅두고 롱볼 때린 다음에 떨어지는 공을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사실 시티가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앞쪽에 전방 압박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공을 제대로 앞으로 못 보내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데는 의도적으로 앞쪽에 한 3-4명 정도 빼놓고 거기다가 롱볼 싸움 시키고 그 세컨볼 싸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사실 롱볼이라는 게 매번 정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세컨볼도 어느 정도 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최선의 방법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깔아주는 패스를 여러 번 연결해서 나가는 게 제일 최선인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렇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탱탱볼 싸움 하면 파울도 되고 서로 씨름같이 몸싸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체력 소모전 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데는 시티 약점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보데글림트가 리그 휴식기더라고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시티보다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을 그런 상황이고 시티는 주중에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 소모전 양상으로 가면 나중에는 보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점 장면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실점 장면 첫 번째는 사실 시티가 실점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최근 실점하는 패턴이 시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격하다가 실패해서 한 번에 역습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시티가 템포 올려서 앞으로 속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시티 선수들도 공을 받기 위해서 앞쪽으로 막 뛰어가죠. 근데 여기서 포든이 혼란 쪽으로 패스를 하는데 약간 긴 거리의 횡패스가 나갑니다. 근데 긴 거리의 횡패스는 저는 끊기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끊기면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가로로 공이 떼굴떼굴 오잖아요. 그거를 상대 선수가 속도를 살려서 이렇게 뺏어버리면 상대 선수는 이미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전진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쉽지 않고요. 또 이 긴 거리의 횡패스는 궤적을 예측하는 게 좀 쉽습니다. 어쨌든 포든이 여기서 굳이 패스를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든의 긴 거리 횡패스가 끊겨서
다른 시티 선수들이 몸의 방향이 앞으로 돌아가 있는데 다시 뒤집어서 리턴하는 게 또 힘들어진 상황이 왔죠. 그리고 2공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오라일리가 도전하는 수비하다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공격 수비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공격 쪽에서 실수를 하면 결국 그런 타격을 수비가 받는 거고 에너지 레벨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티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장면이 맨더비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죠. 세트피스에서 맥과이어한테 헤더 따여서 역습당해서 은베모한테 실점. 시티는 오히려 상대가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포기하는 팀일 때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점 장면 두 번째입니다. 공격 장면에서 포든, 로드리가 공을 주고받다가 공을 뺏깁니다. 아까도 포든이었고 이제 공을 뺏긴 건 결정적으로 로드리였는데 로드리도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경기에서 거의 최악의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든, 로드리가 패스 주고받다가 공을 뺏기고 이제 보데가 롱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레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근데 알레인이 가슴 트래핑을 해놨는데 그거를 하우게가 잘 캐칭합니다. 이거는 알레인의 경험 부족이 실점의 시작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그바르디올이나 디아스였으면 뭐 바깥으로 걷어내지 않았을까? 위협적인 처리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저는 경험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수 수비력, 특히 볼 처리 이런 부분들은 저는 경험적으로 저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레인이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알레인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겨울에 컴백해가지고 경기 뛰고 그 경기 뛰는 동안 또 상당히 난이도 높은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겠죠. 뭐 알레인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유스 레벨에서 했어도 큰 실수기 때문에 요거는 아쉬운 판단이었고요.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이제 시티의 공격 이후 장면을 보면 공격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티가 공격 실패할 때 보데글림트 역습이 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데글림트가 짜임새 있는 역습을 보유한 것도 맞고 시티 선수들의 간격이 후반 갈수록 더더욱 벌어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 속도,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언더독이 탑독을 잡는 그런 게임 영상, 세컨볼 떨구고 거기서 탱탱볼 싸움하면서 체력전 양상으로 가고 서로 체력 소모시킨 다음에 더 많이 뛰는 팀이 이길 수 있게 그렇게 전반전에 양념을 쳐놓은 게 후반전에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리코 루이스가 선발 출전하면서 사실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자리에 왔는데 저는 베실바보다는 수비가 안 된다고 느꼈고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 로드리가 투볼란치 느낌이 아니라 원볼란치 느낌으로 상당히 많은 공간을 커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로드리가 사실 컨디션이 오늘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커버까지 안 된 거죠. 그리고 포든도 보면은 이 장면에서 이제 공을 뺏겨서 로드리가 경고를 받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포든이 공을 뺏기거나 패스 판단이 이상하거나 이런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포든도 최근에 폼이 되게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또 급격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 시티입니다. 그리고 로드리 얘기를 하자면 로드리가 보니까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제 로드리한테 부상이 치명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리커버리 속도가 뭐 예전에 좋았을 때만큼은 나오지 못했고요. 또 탈압박도 이번 경기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드리는 뭐 개인기를 화려하게 하면서 탈압박하기보다는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 패스기를 미리 봐놓고 다가올 때 패스로 탈압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또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또 1대1이 너무 쉽게 벗겨졌어요. 헛다리 한 번 해서 쉽게 벗겨졌고 그거 따라가는 속도도 느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백 바로 앞에서 슈팅 공간 허용했고 결국에는 원더골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드리가 경고 2장을 연달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경고는 사실 경고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이 손으로 잡아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래 로드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뭐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직전에 받은 카드를 까먹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몸이 너무 지쳐서 순간 판단이 흐려졌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드리답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벤치 뎁스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제가 오늘 경기 벤치를 가져와 봤는데 아케, 마르무시, 도쿠를 제외했을 때는 사실 다 아카데미 레벨의 선수 혹은 골키퍼 2명이에요. 그래서 교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브 선수들 부상이 주전들의 체력 약화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서브 빼고 주전이 계속 뛰니까 그 뛰는 선수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뛰는 선수들도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24-25 시즌부터 부상이 너무 심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부적으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는 사실 시티 선수들이 체력 좋았다고 하면 경기 결과는 충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쉽고요. 홀란드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홀란드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대회 31경기 30번의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559분 소화 중이고 골키퍼까지 다 포함해도 팀 내 출전 시간 1위예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이렇게 많은 시간 뛰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나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죠. 그거 갖다가 뭐 부상이라도 당하거나 아니면 체력을 엄한댔으면 진짜 시즌 종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부담스러워지니까 전술적인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같은 장면은 혼란이 원래 같았으면 유효까진 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밖에다 차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홀란드의 지친 부분들도 좀 많이 크다고 느껴지고요. 마르무시가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좀 많이 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티의 다음 일정과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순위 보면 시티가 7위예요. 레알 원정 같은 어려운 경기를 이기고 나서 레버쿠젠, 보데글림트전 패배 너무 뼈 아프죠. 그 다음에 또 승점이 13점인데 그 아래 12점 팀들이 배치가 돼 있다. 그리고 아탈란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은 경기를 또 안 한 점수라 이제 7라운드 종료되고 시티가 8위 안에 못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갈라타사라이전까지 주전을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이기고 플레이오프 안 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뎁스의 압박에 있는 상황에서 갈라타사라이전까지 풀주전을 박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홈에서 리그 최하위 울브스와의 경기라는 겁니다. 홀란 같은 선수는 쉬게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마크 게이가 뛰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갈라타사라이전은 저는 주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브스전을 롯데로 승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2월 초의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느껴집니다. 토트넘, 뉴캐슬, 리버풀이에요. 일단 토트넘은 뭐 예전 같지는 않긴 하지만 시티가 이제 최근 연도에는 토트넘한테 발목을 잡혔던 적이 좀 많아서 원정 게임이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거든요. 당장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한테 졌었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과의 홈 경기인데 이거는 그나마 리그컵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캐슬이랑의 게임은 또 마냥 플로테를 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리버풀 원정. 그러니까 빡세요. 빡세기 때문에 울브스전, 갈라타사라이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라도 바꿔놔야 이 빡센 2월 초 일정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티가 극복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